한기준은 평생 부모 없이 살아왔다. 유년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고 그는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다.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친부모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다. 유전자 분석 업체에서 가까운 친족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었다는 이메일이었다. 그는 곧장 업체를 찾아가 확인했다. 화면에는 그의 DNA와 거의 일치하는 한 남자의 정보가 떴다. 남성 61세. 생물학적 부계 일치율 99.99%. 아버지? 살아 계셨던 건가? 기준은 믿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락처를 요청했고 업체를 통해 친부에게 연락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친부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는 카페로 들어섰다.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다. 흰 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눈매와 턱선이 어딘가 익숙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앉았다. 기준이구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기준은 어릴 적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목소리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말했다. 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늦었구나. 기준은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왜 이제야 날 찾았죠?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이야기가 길어질 거다. 그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윤석재라고 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집안 반대로 인해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그 여자는 기준을 혼자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석재는 기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기준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내 다짐했다. 이제라도 가족을 찾았으니 관계를 회복해보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기준은 아내 윤지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드디어 친부를 찾았어. 지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늘 기준이 친부모를 찾길 응원해왔다. 정말? 잘 됐네. 어떤 분이셔? 기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야.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오랜 세월 내 존재를 몰랐대.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네. 아버님도 반가워하셨겠어. 기준은 그녀의 반응에 안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됐다. 아직 자신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만간 아버지와 함께 가족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기준은 친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쌓아갔다. 석재도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기준은 아내와 친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족이 될 사람들을 정식으로 만나게 하는 자리였다. 식당에서 기다리던 기준과 지수 앞에 석재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석재도 멈춰서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 또한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가족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기준은 이유를 몰랐지만 지수와 석재는 대화 중에도 서로를 계속 의식하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기준은 아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오늘 너무 이상했어.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기준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일지도 몰라. 지수의 말이 끝나자 기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무슨 말이야? 기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었지? 하지만 사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거야. 나는 어머니 성을 따라 윤씨가 됐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지워야 했어. 기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아내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친부일지도 모른다고. 그럼 너랑 나랑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며칠 후 기준과 지수는 병원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석재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동의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지냈다. 기준과 석재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지수도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만약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기준이 조용히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기준과 자신이 이복남매라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나온 서류를 손에 쥔 기준의 손이 떨렸다. 지수와 함께 차 안에서 결과지를 펼쳤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결과지는 선명했다. 북의 유전자 일치율 50%.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기준은 아무 말 없이 결과지를 내려다보았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 그와 지수는 이복남매였다. 지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어떻게? 기준은 더 이상 결과지를 볼 수도 없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종이가 무릎 위로 떨어졌다. 이제 도망칠 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기준과 지수는 서로를 마주할 수 없었다. 몇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지수는 울고 있었다. 기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껏 사랑했던 아내,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남매였다. 그날 밤 기준은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이 사실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까? 문득 석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감싸 쥐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기준과 지수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가 있는 공간을 피했고 식사도 따로 했다. 함께했던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석재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지? 기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석재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구나.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식당에 모였다. 긴 침묵이 흐른 후 기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늦게 너를 찾은 것 같구나. 그의 눈가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도 알려야 할까요? 석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희 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증오하고 있을 거다.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맞을까? 기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에게 모든 걸 밝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대로 묻고 가야 할까? 결국 기준과 지수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어머니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녀는 기준을 바라보았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기준은 방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까지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사실은 이복 동생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모든 걸 정리할 수도 없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기준이 조용히 물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다. 나는 떠나야 할 것 같아. 기준은 그녀의 말에 숨을 삼켰다. 지수는 결정을 내린 듯 했다. 이대로 함께 살 수는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남처럼 살 수도 없잖아. 기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손길이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 지수는 짐을 쌌다. 그녀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기준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공항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잘 살아. 그녀가 말했다. 기준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너도.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기준은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기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지수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기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그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았다.
집안에는 지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치우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기준은 우연히 한 카페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지수였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기준은 망설였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결국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순간 놀란 듯 커졌다. 기준아, 기준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지수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다.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어. 둘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예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서로를 붙잡을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잘 지냈어? 기준이 먼저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려고 노력했어. 너는? 기준은 가볍게 웃었다. 나도 그냥 살아가고 있어. 둘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끔 너를 떠올려. 기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지만 다시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도 따라 일어났다. 서로를 마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건강하게 지내. 지수가 말했다. 기준은 미소 지었다. 너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등지고 걸어갔다. 한때 같은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 기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헤어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서로를 기억하는 한 그들의 인연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